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관계 대명사와 그 관계 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거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죠. 일단 주의해야 될 관계사. 관계 처음 이제 하나씩 보죠. 예. 처음에는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 나오는데요. 관계 대명사가 전에 얘기한 대로 실제로 원래는 문장 두 개가 접속사로 예를 들어 연결되어 있던 문장 두 개가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요. 접속사가 유사한 면이 있죠. 물론 좀 다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역할 이외에는 사실 의미 자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생략이 가능하다면 생략해도 의미 파악이나 이해에 어렵지 않다면 생략을 하면 더 좋겠죠. 말이 짧아지고 글이 짧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없어도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뒷부분에서 부분의 문장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사실상 다른 별개의 두 문장이었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던 원래 뒷부분 문장이었던 거겠죠. 거기서 더 스토리가 이제 빠져나가서 연결이 된 거지만 이 뒷부분에서요,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told me 뒷부분에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점자리에서 이 점자리에 있던 the story가 겹치니까 앞으로 이제 빠져나간 느낌이 있죠. 겹쳐서 이제 두 번 쓰진 않은 거죠. 그거를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수로 연결해 준 문장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없다 하더라도 I couldn't believe the story 하고요, 뒤에 he told me 할 때 더 스토리와 he told me가 읽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든 이제 글로 이제 듣는 사람이든 간에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수식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죠? 더 스토리와 별개의 주어인 he가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that이나 which인 관계대명사가 없다 하더라도 구분돼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죠.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지 말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까지 강조해서 말을 했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은 안 돼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밑에 예문을 볼게요. who만 생략이 된다고 하면요, The girl is wearing the school uniform 하고 is my sister. 그냥 is가 두 번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가요? 어디서부터 연결됨이 끊어지는지, 즉 위에 1번에 있는 것처럼 he told me부터 두 문장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러면 읽는 사람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어렵고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은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싹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단 말이죠. 그냥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 생략하고 싶으면요, 만약에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에다가 뒤에 이렇게 분사 구문, 즉 수동태나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죠. 그렇죠? ing나 pp.
이렇게 만약에 쓰여 있었다면 비동사까지 같이 날린다고, 같이 생략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만 남겠죠, 이제 wearing. 자, 이게 꼭 우리 분사에서 배운 거 이제 복습해 봅시다. 이게 꼭 뭐 같아요? 그쵸? 능동으로 수식하는. 만약에 수동태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PP가 남아있었겠죠? PP 형태가 남아있으면. 그쵸? 수동의 느낌으로 수식하는 형태. 즉, 뭐가 된다? 분사가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관계사랑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그냥 우리 원래 배웠던 분사의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 정상적인 문법으로 보일 수 있죠. 즉, 분사인 수능동의 형태만 남겨놓고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까지 다 날려놓는다, 다 생략해버린다면 이게 분사 수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문장이 그냥 다 붙어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해석이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해볼까요? The girl. 자, who만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The girl is wearing the school uniform. 그 소녀는 스쿨 유니폼을 입고 있다. is my sister. 그 소녀는 나의 시스터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본인 마음대로 하신 거죠. 왜 그래요? who가 없어지면요. The girl is wearing the school uniform is my sister 하면요. 더 스쿨 유니폼이 주어예요. The girl이 주어예요. 뭐가 주어예요? 앞에 그냥 문장인데? 그거 판단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장 전체가 주어라고 한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장 전체가 주어다. 그럼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죠. 예, 문장이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돼버리면요. 두 문장이 그냥 하나로 붙어지면서 문장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만으로 생략하지 않아요. B번 볼게요. 전치사 대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즉, 이거 뭐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생략이 됩니다. 자, 볼 때요. 밑에 예문 볼게요. with whom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전치사가 붙어 있을 수 있죠. 우리 앞에서 관계부사에서 살짝 공부했습니다. 관계부사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합성어처럼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 즉 뜻이 여기서 whom은 the man 단어만 딱 받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의미가 와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with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안 쓸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당연히 이해가 되리라 보고. 자, 전치사는요,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맨 끝에 있던, 자, 무슨 얘기냐면, love 뒤에 있던, whom 앞에 있던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조심해야 될까? 만약에요, 이것도 목적격이잖아, whom도, 그쵸? 생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with가 whom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랑 붙어요? you랑 붙죠.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쵸? 그 남자와 네가 사랑에 빠졌다가 돼야 되는데 그 남자와인 whom을 빼버리면요 꼭 뭐 같아요? 너와 사랑에 빠졌다가 돼버립니다. 꼭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예, with의 대상인 whom을 생략을 해버리면요 얼핏 보기에 지금 주어랑 붙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즉 전치사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치사가 맨 끝에 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죠. 뒤에 나와도 된다면서요. 그죠? 그럼 whom은 이거 생략이 될까요? 되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싹 빠져나가니까 the man에서 한번 끊어지는 느낌, 그리고 you부터 새로 시작하는 느낌. 알 수 있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느낌표 볼게요. 전치사 뒤에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은 쓸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전치사랑 붙여 쓰려 그러면요. 원래 전치사 뒤에서는 무슨 격? 목적격이 와야 되죠. 원칙이죠? 원칙대로 해줘야 돼요. 자, 우리 whom을요. 쓰기가 좀 불편해서 who로 쓰는 거 봐준 거였고요. that으로 쓰는 것도 봐준 거였어요. 근데 전치사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봐준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봐준다. 이렇게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안 봐줘요. 원칙대로 whom을 써줘야 됩니다. 다만 with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죠.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붙어있을 때만. 10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자, 요거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원리를 왜 쓰는지부터 선행사에 부가적인 설명어 붙일 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붙이고 씁니다. 핵심은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컴마를 찍을 때가 있고 안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문법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볼게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후보와 위치만 가능하며 딴 건 안 돼요.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문장을 완전히 둘로 분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분리하겠다. 즉 지금 우리 두 문장을 완전히 하나로 합치죠.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면, 관계사를 이용하면, 그쵸? 완전히 합치는 거였는데 관계사를 썼을 때 컴마를 찍고 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살짝 앞에 문장 따로, 뒷부분 따로의 의미를 줘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즉 뒷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만 갖고도 말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필수적인 설명이 아니라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뜯었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로 원래 옛날에 우리 앞에서 관계대명사 처음 설명했던 대로 뜯었어도 된다. 그럼 원래 뜯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컴마 찍은 계속적용법만 뜯었어야 되나요? 원래 뜯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뒷부분의 설명이 앞에 선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면 분리되면 안 되겠죠. 즉 뒷부분에 붙은 이 선행사 뒤에 붙은 그 새로운 문장, 붙어있는 문장이 선행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어서 사실상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면, 분리되면은 앞문장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면 분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쪼개 쓰는 것도 그쵸, 내용상 말이 안 되죠. 하나로 원래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컴마를 찍고 있는 이 계속적용법은요, 사실 그냥 사실상 두 문장인 거예요. 그냥 문법적으로 슬쩍 관계대명사를 붙여놨을 뿐입니다. 의미상 따로따로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접속사와 대명사로 완전히 분리해서 쓴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and가 접속사와 지시어, 지시대명사로 분리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게 and가 되든 but이 되든 의미에 따라서 적절히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좀 볼까요? 계속적용법의 이렇게 관계대명사는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사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는 안 봐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 위에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맨 처음 거 볼게요. that which가 생략되면 he told me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서 붙어 있지만 그걸 알 수 있지만 컴마까지 썼을 때는요, 읽는 사람이 이게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죠. 근데 거기서 생략까지 했다면 과연 더 팬에 I bought yesterday가 붙어 있는 건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명확하게 글을 쓰게 되지 않게 돼요. 관계대명사까지 정확히 써줘야 더 팬을 받아서 I bought yesterday를 쓴 거구나라는 걸 알지, 컴마만 찍고 이렇게 쓰면 이게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들게 돼요. 다른 의미로 그냥 부연 설명인가? 컴마에 쓰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함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두 문장으로 쪼갰어도 의미상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and 같은 걸로 한번 접속사 끊어주고 원래대로 두 문장으로 분리해도 된다. 계속적용법은 사실상 원래 두 문장의 의미를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 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끊어 쓰는 거는 접속사를 반드시 넣고 그를 지칭하는 그를 연관되는 부사를 따로 넣어주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넣고 앞에 있는 겹치는 부분 있죠? 그 선행사 부분을 지시어로 지칭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둘로 갈라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보죠.
자, 1번 볼게요. 그녀는 그 컨트리를 방문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온 컨트리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the country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위치와 후보, 대시 후보겠네요. 자, 근데 우리 배웠죠? 전치사까지 있는데 from까지 달렸는데 이렇게 대수로 바꿔 쓰는 것까지는 안 봐준다고 했습니다. 답은 A번. 그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마리의 고양이는요 블루 아이스예요. 그럼 두 마리의 고양이를 싹 받아줘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후보 역시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와 대. 하나 우리 계속정법에서 대은 쓰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대도 안 봐줍니다. 생략도 안 되고 위치입니다. 아, 그 동물이 나올 때 가끔 질문이 있어서 학생들 중에 동물을요 사람처럼 후나 이나 쉬 같은 걸로 지칭하는 지칭 대명사를 그러니까 즉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대문 영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거 자체는 문법적인 어떤 걸 떠나서 관용적으로 쓰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지칭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프랙티스 볼게요. 스텝 1 바로 갈까요?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있나요? 되죠. 앞에 전치사 있는데 됩니다. The girl 있어요. 자, the girl is sitting 이렇게 써도 여기까지 괜찮죠? It is sitting beside me 한 문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구나 하고 is my best friend Clara. 뭐요 이게? 그냥 이제 또 쓰면 막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sitting을 씀으로써 이걸 뭘로 해요? 아, 분사. 우리 배운 거 the girl을 꾸며주는 구로 만들어줘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 그 소녀. 이렇게 해주고 그 소녀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석이죠. 즉, 우리 이번에 배운 거랑 연결을 해주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와 진행형에서 비동사까지 빼준 상태인 거죠. 그럼 뭐만 남는다? 진행형이니까 ing만 그 상태로 꾸며주는 건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시스터가요, 나의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건 나를 열받게 만들었어.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 중에 앞에 있는 문장을 통으로 받을 수 있는 친구는 계속정법의 위치입니다. 요건 얘기를 잠깐 안 했던 거라서 여기서 하면 앞에 특정 단어만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 용법에서는 앞에 있는 문장 내용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위치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벨리로 가고 있어요. 내일. 예, 갈 거래요. 그리고 뒤에 볼까요? 우리가 스윙하고요. go fishing 해요. 자, 우리가 수영하고 낚시할 거랍니다. 거기에서죠. 어디까지 받아야 돼? 더 벨리만 받으면 안 되고 뭐 at the belly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장소를 받아야 되니까 where로 가겠네요. 있나요? 예. 스텝 2 가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거 없으면 X 표시. 쭉 읽어보죠. I'll give you some tips요. 좋죠. 너한테 팁스를 줄 건데 위치로 들어왔네요. some tips 받았겠죠? 이 팁들은요. 너가 도와줄 거예요. 네가 answer를 찾는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위치 생략되나요? 안 되죠. 위치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 하나로 연결돼 버려 보이죠? 자, 두 문장이 연결되는 것처럼 다 붙어버리면 하나의 지금 문장으로 붙어 보이면 구조 파악이 안 된다 그랬죠. 끊어져서 이게 관계대명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면 따다닥 붙어 보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문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스텝 2. 이것들은 지구의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들은 우주에서부터 찍은 겁니다. 찍힌 거예요. 이거 생략이 되나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되네.
그것까지는 맞는데요. 얘는 수동태죠. 그럼 뭐까지 해주면 될까? 얘부터. 얘까지는 생략을 해줘 버리면 taken이 수동으로 직접 the pictures of the earth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은 생략이 됩니다. 즉 정리. 주격 관계대명사도 뒤에가 수동태나 진행형이 써 있으면 비동사를 포함해서 생략해 버리면 능동, 수동, 분사만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녀는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여성이에요. 며칠 전에. 그럼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생략된다 하더라도 the woman이랑 I told you 부분부터 새로 문장이 시작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4번 Look at those cute koalas. They are eating the leaves. 자, 뒤에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붙었네요. that. koalas 맞겠죠? 눈짓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날리면 능동에 eating만 남기 때문에 능동의 분사로 koalas를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that과 함께 생략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합니다. 5번 My grandfather는요. lives in Rome 살고요. where he was born 합니다. 관계부사 생략하나요?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안 됩니다, 생략. 스텝 3 가겠습니다. 겹치는 부분 찾아볼까요? 하나로 관계대명사 붙여야 되니까 텍스트 메시지를 KT한테 보냈고요. KT는 응답이 없어요. KT가 겹치네요. 그럼 but she를 한 번에 줄일 겁니다. 지금 위에 문장은 두 문장인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면은 컴마가 있다 하더라도 한 문장인 겁니다. 자, KT는 사람이니까 who로 바꾸요. didn't reply입니다. 그렇죠. 2번 My family는 캠핑을 가요. 강 주변으로.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룻밤 동안 잤다. 자, 거기에서를 한 번에 줄일 거고요.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we 거기에서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인 거 이해해 주시고 for one night. 그렇죠? 세 번째, 그는 많은 만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죠. 많은 아이들에게.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cartoons고요. 요거 한 번에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cartoons 뭘로 줄여요? which를 줄이고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are still loved by many children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리라 보고. 스텝 4 가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모두가 좋아하는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 앞에 쓰고요. 뒤에 받아보죠. 그러면은 a teacher 그럴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써줘야겠죠.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계속정법을 쓰지 않겠죠. teacher만 갖고는 의미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계속정법을 쓰지 않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넣고 연결하려고 보더니 칸이 하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대명사 생략하면 되죠. 왜?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학교 모두가 좋아한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린 뭐만 만들어주면 돼? 뒤에서 주어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모두가 하면 되죠. every one 이러면 되겠네. 원래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선생님,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whom을 써야 되고, 물론 이 경우에는 who도 봐주고 that도 봐준다 그랬죠?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칸을 맞추기 위해서죠. 두 번째, 어제 나는 면으로 만들어진 파자마를 구매했다. 나는 파자마를 어제 샀다. 여기 좋고요. 면으로 만들어진을 붙이려고 해요. 자, 면으로 만들어졌다는 관계대명사로 붙이면 되는데 칸이 3개밖에 없다. 벌써 카툰 쓰고 나면 칸 2개밖에 안 남는데 관계대명사 쓸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할까요? Made of cartoon. 자, 한 번에 느낌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사이에 생략된 게 뭐겠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고 이런 파자마는
만들어졌다. was 그렇죠. made 이렇게 수동태였겠죠. 근데 주격과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이 됩니다. 스텝4의 3번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요리사인가요? 일단은 뒷부분을 이번에 먼저 쓰고 있습니다. You talked. 자, 그러면 요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죠, 요리사가. 그럼 원칙은 whom이죠. 예. 이거 생략도 안 되죠? about 있어서. 그리고 뭐도 안 돼요? that도 안 됩니다. 답은 only whom밖에 안 돼요. 스텝4의 4번 가겠습니다. 나는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나의 아내를 만났다. 거기에서 그쵸? 관계 부사 이용할 거고요. 나의 아내를 만났다. 주어 따로 써줘야 되죠. 누가? 내가 만났다. 한국말에서 주어 생략했다고 해서 영어에서 생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들, 생략 같은 거, 또 생략하면 안 되는 것들 주의해야 될 것 공부를 해봤고요. 간단히 다음 시간에 이제 넘어가서 복합 관계사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사 얘기를 해보죠. 복합 관계사는요, ever를 붙여 쓰는 경우고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느낌을 두는데 좀 비슷합니다.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고 하는데 느낌은 비슷해요.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ever가 붙으면은 그냥 다란 뜻이에요. 다. 모두 다란 느낌을 줘요. 그래서 whoever 하면 anyone who의 합성어, 즉 그런 사람 다. 밑에 whichever도 그런 거 다. whatever는 아예 그 자체가 뜻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거 다. 그래서 다 뜻이 비슷한데 요렇게 이제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은 뭐하러 했냐면 요렇게 묶어서 명사처럼 그냥 그 덩어리 그대로 명사처럼 써서 명사처럼 쓸 수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바로 예를 한번 볼게요. Whoever gives the correct answer. 이 부분이 바로 주어. 이 자체가 주어로서는 명사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올바른 답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 모두 공짜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양보의 부사절은요. 부사절.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컴마를 쓰고 따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예문이 있는데 뜻이 약간 달라요. 자, 양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재밌을 거예요. 어느 뭐 밑에 예문은 그렇고 자 위에를 보면 no matter which 하면 그런 게 뭐가 되든 간에 no matter what도 뭐가 되든 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보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설명하는 게 뭐라 하냐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예문도 밑에 Whoever wins the World Cup 이렇게 하면요. 월드컵에서 누가 이기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사절의 느낌은요. 이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재밌을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목적격으로 쓸 땐 당연히 whomever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했을 때 하나는 anyone, anything 이렇게 쓰고 밑에서는 상관이 없다. no matter이라는 뜻은 matter이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의미가 좀 약간 다르니까 영어로 구분해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밑에 갈게요. 복합 관계부사. 이건 더 쉽습니다. 뭐 비슷하고요. 원래 얘는 애초의 부사기 때문에 위에처럼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when이나 where, how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원래 문장과 별도로 쓰죠. 새로운 절을 따로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뜻은 매번 매 장소마다 이런 뜻이 있고요. however는 그런 뜻이 없고요. 얘도 no matter이 붙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설명하긴 좀 복합관계사가 좀 불편한데 막상 쓰면 잘 써지는 게 복합관계사예요. 밑에 볼까요? Take a seat. 앉으세요. 네가 어디를 좋아하든지 네가 좋아하는데 모두 다 아무데나 앉으라는 얘기고요. 컴마 찍고 따라 쓰면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Criminal goes. 범죄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범죄자가 어디 가는지가 안 중요해. 그러든가 말든가 안 중요하고 경찰은 그를 결국 찾아낼 거다. 그를 찾아낼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이란 뜻과 양보에 붙어서. 근데 미세하게는 다르다. 뭐 둘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하면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있고요. 해볼까요? 왜 의미가 있는지. 플러스 잠깐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보면요.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돼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whatever나 whichever는 원래 what이랑 which 자체가 명사랑 같이 쓸 수가 있었어요. ever가 붙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명사랑 같이 써서 꾸며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you may order. 너 주문해도 돼. you prepare. 여기 관계사가 끊어져 있는 거 보이죠? 네가 더 좋아하는 메뉴, 네가 더 좋아하는 거 메뉴에서 무슨 음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메뉴, 네가 좋아하는 거 음식 메뉴에서 뭐가 됐든지 다 너 주문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그 혼자 다니지 않고 명사랑 붙였을 수도 있다. 체크업 가겠습니다. 예, 풀어보죠. 나의 엄마는 요리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다 맛있어요. 앞에 선행사 필요 없고. 그런 거 전부 다. 2번. 느낌 확 오죠?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comes. 컴마 찍고 쓴 거 보이죠? 컴마 내가 다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컴마를 썼고 별도로 썼다. Don't open the door. 문장 별도로 명령문이 따로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부사절이라 하죠. 양보의 느낌을 주고요.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열어주지 마. 직관적으로 느낌이 잘 올 겁니다. 관계사는. 한번 볼게요. 그는 그의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이렇게 되겠죠. 자, wherever. 느낌이 오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1. 집에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걔가 따라온대요 나를. birthday고요. 너의 birthday. 너는 초대할 수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 전부 다 초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겠어? 컴마 찍고 쓴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컴마 찍고 쓴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목적으로 들어와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명사절이라고요. 여기서는 상관없다는 뜻보다는 모두 다가 되겠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모두 다. 어찌됐건 사람이니까 후면. 각 장면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영화 배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좋겠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however. 컴마 찍고 썼으니까 지금 상관없다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컴마 찍고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볼까요? 상관없다. 네가 이 테이블로부터 네가 사는 아이템이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자, 이럴 때 아이템과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했죠. 어느 아이템든지 상관없다. which ever입니다. 스텝 2 볼게요. 그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의 라이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형용사 부사랑 같이 쓸 수 있는 however가 how는요 좀 특이하게 원래 기억나요? how의 원래 속성이 뒤에 형용사와 부사를 같이 쓰거든요.
앞에서 which와 what은 명사랑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whichever랑 whatever도 명사랑 같이 썼잖아요. 위에 4번처럼. 스텝 2 1번에 나온 how도 원래 how가 형용사 또는 부사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however도 형용사 부사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가 available 여기서 이제 사람한테 쓸 때는 시간 날 때 얘기하는 거고 원래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용 가능하다는 뜻은 시간이 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whenever. 나는 웰컴 할 거예요.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 네가 찍는 사람이 누가 됐던지 간에 모든 사람 전부 다 나는 웰컴 할 거다. 환영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스텝 3 가봅시다. 문제 쉽습니다. 이쪽 파트는. 설명 여러분들 이해는 쉬울 거라 그랬죠? No matter where 한 번에 붙여서 어디든지 다 where where ever 네가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At any time 한 번 해줘서 when ever고요. anyone who 하면요. 누구나 다가 돼요. 그래서 whoever입니다. anything that은요. sports star가 한 거 전부 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whatever가 되겠죠.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쭉쭉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스텝 3 3번에 whomever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봐 한 얘기지만 지금 뒷부분을 보면요. 앞에 2가 있긴 합니다만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에서 그쵸?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주격인 whoever를 써준 겁니다. 스텝 4의 1번 오디션을 보는 사람 누구나 다. audition이 명사도 되지만요. audition이 동사로 오디션을 보다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사람 누구나 다 whoever audition을 쓸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whoever도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auditions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라도 무슨 일 아무 일이나 whatever 얘를 주어로 써주고 happen 인데 3인칭 단수 취급 S까지 조심해 주시고요. 네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얼만큼 화났다? however angry 해주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you 그렇죠. are 이렇게 하겠죠. 비동사 써주는 거. 왜냐면 네가 화났다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해요? you are angry 할 테니까 동사는 비동사겠죠. 내가 벤을 만날 때마다 whenever 먼저 써주고 내가 I 만나는데 meet Ben 이러겠네요. 그럼 내가 벤을 만날 때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grammar for writing이랑 리뷰 테스트 연습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